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재단의 현장 작전팀이 SCP-01호로 지정된 오래된 창고 앞에 모입니다. 팀의 리더인 알렉스 카터는 손전등으로 입구를 비추며 주변을 살폈죠. 창고는 고요했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숨을 멈춘 채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손에는 몇 장의 문서가 손에 들려 있었고 그것은 SCP-01호에 대한 초기 보고서였습니다. SCP-01호는 스스로 증식하는 배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내부에 들어온 모든 침입자를 제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배관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진화하며 점차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알렉스의 뒤에는 팀원들인 매들린 리드, 잭 웨스트가 각자 장비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조립하고 있었고 매들린은 공장의 설계도와 비교할 데이터를 준비 중이었죠. 목표는 간단하다. SCP-01호 내부의 배관 증식 패턴을 분석하고 격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불필요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물리적 접촉은 최소화하도록 알렉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죠. 그러나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언가 더 기괴한 것을 마주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죠.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철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벽과 천장은 배관으로 뒤덮여 있었죠. 이 배관들은 단순히 낡고 녹슨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 주변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분 나쁜데요? 배관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들린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배관 일부가 그녀를 쫓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배관은 단순한 물건일 뿐이다. 감정적인 해석은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알렉스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배관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따간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배관들 사이에서 증기가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바닥은 축축한 액체로 덮여 있었죠. 액체는 검은빛을 띠며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매들리는 장비를 꺼내 배관에서 채취한 액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성분은 철분과 유기물질이 섞여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아마도 배관 내부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체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잭은 카메라를 꺼내 배관의 움직임을 촬영하며 말합니다. 움직이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배관들이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착시라면 너무 정교하네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알렉스는 침착하게 앞장섰고 지도를 꺼내 창고의 구조를 살피며 이동 경로를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배관들은 창고의 원래 구조를 완전히 뒤엎은 상태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죠. 우리가 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건 단순한 배관이 아니라 미로야. 계속 나아가야 한다. 알렉스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창고의 중심부로 향할수록 배관의 형태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몇몇 배관은 사람의 팔처럼 생겼고 어떤 배관은 심장처럼 뛰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매들리는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추며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잭이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방금 지나온 배관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건 우리를 가두려는 의도 같아요. 그럴수록 멈추면 안 돼. 이 배관은 우리를 압박해서 무언가를 원할 거야. 알렉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도 분석적인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죠. 그들이 한참을 걸었을 때 배관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알렉스는 손전등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췄고 그곳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그는 이미 몸이 반 이상이 배관에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살려줘. 남자는 약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배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들린이 다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알렉스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가지마. 저건 이미 인간이 아니야. 그 순간 배관에서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와 남자를 완전히 감쌌고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매들리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고
팀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만 봤죠. 이게 녀석의 방식인가봐. 침입자를 흡수해서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 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여길 빠져나갈 방법은 이 미로의 심장부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알렉스는 결단을 내리며 앞장섭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배관 창고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GPS 추적 장치와 안전 라인을 설치했지만 창고의 복잡한 구조는 그들을 쉽게 길을 잃게 만들었고, 녀석은 단순히 배관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미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관들이 얽혀 있었는데, 어떤 배관은 뼈처럼 하얗고 매끈했으며 어떤 것은 사람의 피부처럼 불쾌하게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메들린은 분석 장비를 꺼내 근처 배관의 표면을 스캔합니다. 이건 압축된 유리와 유기물질이 섞여 있어요. 정통적인 배관의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면 이건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잭은 한쪽 벽에서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배관을 발견합니다. 배관의 끝은 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여기 이상한 배관이 있어. 끝이 막혀있지 않아. 이건 그냥... 잭이 다가가려는 순간 알렉스가 그를 급히 막았습니다. 보고서에 있던 내용 잊지 마라. 녀석은 도구를 든 행동이나 공격적인 움직임에 반응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접촉은 금지다. 알렉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잭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동하던 중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죠. 이 소리 들었어요? 메들린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죠. 침착해라. 이곳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신호일 필요는 없다. 알렉스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손전등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관 속에서 짧은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무언가가 끌고 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음성이었고, 팀원들은 순간적으로 멈춰섰고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개체는 그들이 심장부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배관이 꿈틀거리며 통로를 막거나 일부는 증기를 뿜어내며 시야를 가렸고, 알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GPS 데이터를 확인하며 지도를 업데이트했죠. 길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잭이 보고했습니다. 녀석은 우리를 미로에 가두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팀이 한참을 걸어가던 중 잭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발길을 돌리다 실수로 작은 공구를 떨어뜨렸고, 그게 배관의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배관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파이프에서 강렬한 진동이 느껴졌고 곳곳에서 증기가 분출되기 시작했죠. 알렉스는 즉시 잭을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공격성은 녀석의 반응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배관이 뚫리며 검은 액체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닥을 타고 움직이며 잭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죠. 젠장, 움직이지 마. 안전 라인을 당겨 잭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검은 액체는 점점 더 거세게 잭을 끌어당겼습니다. 배관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파이프가 잭의 허리를 감쌌고, 그는 점점 더 깊이 배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메들린은 분석 장비를 들고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지만 알렉스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도구를 사용하면 녀석은 우리 모두를 삼킬 거다. 잭은 결국 비명을 지르며 배관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고 배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둘은 침묵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메들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우린 그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배관이 그를... 책임은 나한테 있어. 알렉스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잭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 녀석을 완전히 격리할 방법을 찾는 거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 메들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GPS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심장부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녀석은 우리를 멈추려고 점점 더 강하게 반응할 겁니다. 지금 녀석을 멈추지 않으면 잭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야. 알렉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메들린은 녀석의 점점 더 공격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부로 나아갔습니다. 배관들은 그들을 둘러싸며 통로를 좁히고 심지어는 그들 앞을 막으려는 듯 얽히기 시작했죠. 이곳은 마치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관들이 우리를 여기서 몰아내려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곳에 뭔가가 있어요. 메들린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이곳의 심장부로 보이는 거대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배관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죠. 중심부에는 엄청난 크기의 금속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심장이 뛰는 듯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스는 조용히 EMP 장치를 꺼냈고 이를 작동시키려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이었죠. 그 순간 심장부의 배관들이 요동치며 공간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배관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그것은 분명히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개체가 집어삼킨 사람들의 의지가 남아있는 듯 그들의 비명소리는 파이프를 타고 공간 전체를 메우기 시작했죠. 알렉스는 심장부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지만 거대한 배관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물러서지 않았고 파이프가 몸을 관통함과 동시에 버튼을 눌렀죠. 순간 파동과 함께 성광이 터지며 파이프들은 밑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밖으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어. 알렉스의 외침은 메아리치며 어두운 파이프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모든 팀원들과 함께 파이프에 먹히는 모습을 끝으로 이들의 임무는 비극적인 끝을 맺었습니다. 훗날 녀석은 재단에 의해 정식적으로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격리가 불가능했기에 현재 위치를 봉쇄하며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방법으로 이들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재단의 보고서에는 알렉스 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들은 해당 개체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전원 괴멸했다고 적혀 있었죠. 지금도 어디선가 이 파이프실의 소름 끼치는 울림 속에 아직도 임무에 몰두해 있는 알렉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곤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부했고요. 여러분께 처음 소개드리는 것 같습니다. SCP나 백룸이나 각종 괴담들이 소스가 너무 부족해서 그냥 직접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만 쏙 골라서 열심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신의 말씀입니다.